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1%였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자면 투표자의 50%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었다는 뜻이죠. 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에는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선 사실을 거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선거 후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투표를 당연히 하셨죠? 투표했습니다. 두 분도 하셨죠? 그럼요. 사전 투표로 아주 일찌감치 투표를 했었죠. 네. 투표를 안 하셨다고 하면 좀 실망할 뻔했는데 투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요?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PESD, 이게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의 줄임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후폭풍이 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우리나라 대선은 좀 다자구도로 펼쳐졌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되게 불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불안이라든지 불편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할 때 자아가 그런 불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책략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거를 방어기제 또는 방어기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어기제라는 것이 내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이 불안해지면 또 불편해지면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방약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댓글을 준비했거든요. 댓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뭐뭐가 되다니 믿을 수 없어. 뭐뭐는 진짜 대통령이 아니야. 또 다른 얘기는? 누구는 당선됐다는 얘기 좀 부정선거 같다. 누가 이거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니냐. 득표수를 조작한 게 분명하다. 조금은 공격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요. 부정하는 반응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부정 말씀하셨지만 이 방어기제의 이름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있는 현실 자체를 부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원래 원하고 바랬던 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걸 들었을 때도 자기만의 어떤 환상이나 공상 속에 빠져갖고 남들과 다르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부정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이런 현실에서부터 좀 상처를 덜 받기 위한 뭐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번 댓글은 누가 당선이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린 망했어. 다 소용없어. 이제 정책 관심 끊고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충격도 받고 좀 상실감이 좀 커 보이는데요, 이건. 그렇죠. 상실감을 표현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후보하고 자기 자신을 일종의 과하게 동일시하는, 과하게 몰입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방어 기제로 동일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동일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인물하고 자기하고 이거를 한 몸,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치 내가 선거에서 실제로 진 것 같은 그런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사실 그 월드컵 같은 걸 보면은 한국 팀이 만약에 지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막 울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과하게 몰입하거나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면 우울감이나 또 다른 증상들이 좀 이어서 같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실제로 상실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댓글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들이 있을까요?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 뭐뭇이 당선됐는데 길거리에서 웃으면서 담배를 펴? 저런 놈들도 다 문제야.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실제로 이게 상당히 화풀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전위 또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느끼는 불편감을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대상한테 이거를 잘못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안 되니까 이 생긴 그 불만이나 화를 주변에 좀 만만한 사람
특히 그 위협적인 사람 말고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만한 사람을, 화풀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직장 상사한테 호되게 혼나거나 어떻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화풀이 과정 같은 게 사실 좀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약자인 뭐 노년층이라거나 아니면 여성 아니면 뭐 외국인들 이런 소수자한테 화풀이를 좀 할 확률이 또 더 높아지겠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위협감이 없는 만만한 대상, 주변 사람한테 화풀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댓글 3가지 유형들 보니까 부정을 하고 또 뭐 상실감 같은 것 때문에 상처를 또 입고 또 마지막에 지금 본 게 화풀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좀 오래 유지되면 결코 자신에게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별로 좋지 않겠죠. 예. 이런 경우는 현실의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사실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떤 면에서 왜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게 불편감이 확 몰려서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 화라든지 불편감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갈등을 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심하게 무력감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망연자실하고 화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좀 선거 후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대처가 궁금한데요.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숫자 거꾸로 세기 이런 거 하는 분들 있는데 아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 저희가 심리학에서 추천하는 하나의 어떤 효과가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벽에 붙은 파리. 예,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벽 한쪽에 파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이거를 1인칭 시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이 불편감이 상당히 더 커지거든요. 이때 이걸 조금 더 제3자적인 그런 시각에서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 실패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버클리 대학에서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 옛날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거를 상상하게 해요. 근데 그거를 1인칭 시점에 상상하게 되면은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 같은 것들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그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바라보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면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응용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예,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분간 불편함이 지속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자기랑 같은 후보를 찍었던 그런 분들과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다만 술을 같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훨씬 더 또 과격한 행동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중한 권리를 소신 투표를 했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그런 국민으로서 함께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투표라는 게 그 자체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이걸 기대하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국인이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